책을 좋아하던 나는 카카오톡에서 만든 어플을 설치하고 쓰던 중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린 거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동호회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가입을 하게 됐고, 가입을 하게 되면 운영자가 카톡으로 나에게 말을 걸고 모임의 회원들이 쓰는 밴드로 초대를 하는 형식이었지. 난생 처음 밴드를 사용해 본 거야. 며칠이 지난 후 내가 사는 지역에 톡방을 만들었다고 했고, 나는 내 지역 톡방으로 초대가 됐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미 톡방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의 대화로 가득했어. 나는 분위기 파악을 하며 가끔씩 대화를 거들 뿐이었고, 그렇게 며칠 인사를 주고받으며 가끔은 내가 아는 주제가 나와 나도 장황하게 떠들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하며 친해져 갔어. 우리는 출근 인사를 하고 점심 뭐 먹었는지 묻고 그냥 일상 얘기들을 하며 톡방을 이용했지. 톡방에 글을 보면 이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았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톡방이 만들어진 기념으로 회식을 한다며 날짜를 잡은 거야. 토요일 저녁 7시. 내가 사는 지역에서 1시간 거리였고 퇴근을 하고 가면 얼추 맞을 것 같아 나는 참석 가능하다고 전했어. 우리 방에 회장 번호를 저장하고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나는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지. 도착하니 남자 2명에 여자 4명이 앉아있었고 나를 반겨주는 거야. 회장은 여자였고. 야, 어서와. 네가 땡땡땡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밴드에 올린 사진은 조폭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헐 훈남이네. 네? 아, 조폭이라뇨. 아니, 너무 무표정으로 찍어서 인상이 험하게 보였어. 그래도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인데 잘 나오지는 않았나요? 예, 실물이 훨씬 나. 내가 무표정으로 찍었다고 조폭 같았대. 그래도 뭐 실물이 좋다는 칭찬이겠지. 회장은 40대 정도로 보였고 안경에 몸매가 드러나는 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그다지 이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세련된 느낌이었고 몸매는 일품이었지. 만지고 싶은 몸매랄까? 하지만 회장이니까 조심해야지. 다른 두 여성은 한 명은 상황을 보니 50대로 보였고 가슴이 크며 분위기를 이끄는 왕언니 같았어. 말 하나하나가 재밌었고 상황 적절하게 야한 농담도 꺼내는 등 여튼 재밌는 분이셨지. 다른 두 여성은 30대로 하나는 마르고 착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데 둘 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거야. 나는 스타킹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첫 모임에서 또라이 짓을 하고 싶진 않아 참고 있었지. 여기에 앉아. 스타킹 신은 두 누나 중 한 명이었어. 당시 내 나이는 20대 후반. 자리는 여성이 더 많았고 분위기는 회장부터 여자였고 왕언니도 있었으니 여자들이 주도에 이끌어 나갔지. 술이 몇 잔 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앞으로 지역방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냐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이외에 추가로 오는 인원들은 없었지. 아, 땡땡이는 좀 늦는다네. 됐어. 늦는 애들은 나중에 참석하라고 하고 우리끼리 놀아.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 나는 옆에 앉은 스타킹녀와 대화를 많이 나눴지. 예, 고기 좀 구워봐. 누나, 저 고기 잘 못 구워요. 내가 너한테 받쳐야겠어? 나는 가위와 집게를 받아 고기를 잘랐는데 내가 워낙 회식 자리에서도 고기를 안 구워봐서 엉망이었거든. 동아리 모임에서도 형들이 나한테는 맡기진 않았고 회사에서도 윗분들이 내 걸 뺏어서 자신이 직접 구울 정도였으니 그런 실력이니 그 누나도 참다 못해 다시 자기가 뺏어서 고기를 직접 굽는 거야. 내가 고기를 직접 구워서 주기는 처음이다, 얘. 누나, 잘 먹을게요. 맛있겠네요. 나는 그러면서 누나의 다리를 봤어. 스타킹 신은 다리가 너무 예쁘게 보였지. 술도 마셨겠다. 분위기도 간간히 야한 농담이 오고 가고 있겠다. 나는 자연스럽게 스타킹녀의 다리에 손을 올려놨지. 내가 손을 올려놓기까지에는 이 자리가 생각보다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상황의 분위기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야. 누나가 가만히 앉아있었고 나는 더 대담하게 허벅지를 주물러댔어. 그러자 누나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얘 봐라 얘. 손 좀 치워.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나는 누나에게 대답했어.
누나, 난 스타킹만 보면 흥분해서 그래. 이 감촉이 너무 좋아. 조금만 올려놓을게요. 치워라. 어차피 테이블에 가려서 내 손은 잘 안 보였을 것이거든. 누나도 별말은 안 했고 나는 스타킹을 만지며 놀았지. 이때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머머머머, 얘 좀 봐. 미쳤나봐. 회장이 웃으면서 말을 해. 큰 소리로 말하면 당사자가 기분이 나쁠까 나랑 왕언니 쪽을 향해 말했지. 회장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왕언니는 건너편에, 나는 회장 왼쪽 옆에 앉아 있었고 내 왼쪽에는 스타킹녀가 앉아 있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남자 원이 여자 회장의 동굴을 쓰다듬고 있었던 것이었고 회장은 당황해 나와 왕언니를 보며 얘기한 거였어. 그 말을 하고 있던 와중에도 그 남자는 계속 회장을 만지고 있었지. 너무나 웃긴 상황. 누나, 저랑 자리 바꿔요. 그래, 네가 이쪽으로 와라. 나는 회장과 자리를 바꿔 남자 원을 상대해줬지. 형님, 제 술 한 잔 드세요. 그래, 한 잔 따라봐라. 나는 술 대신 물을 따라줬고 너무 취해서 더 마시면 안 될 거라 여겨졌거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2차로 옮겨 가기로 했어. 1차가 끝날 때쯤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나도 왔는데 너무 못생겨서 생략. 2차는 갑자기 나이트로 가게 된 거야. 난 좀 놀랐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술도 이리 마시고 거기에 나이트까지 가자니. 하지만 나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나는 1차 때부터 노린 내 옆자리의 스타킹녀를 2차에서도 계속 노렸어. 그래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날 우리는 3차로 라이브 바까지 갔는데 난생 처음 라이브 바에서 놀아봤지. 나름 노래에 자신이 있어 노래 몇 곡 불렀더니 반응이 좋아. 왕언니도 신났는지 날 껴안고 큰 가슴을 마구 문질러대는 거야. 나는 가슴이 몸에 닿는 건 좋아하지만 내 먹잇감은 하나이기 때문에 좀 피했거든. 회장도 내 옆에 달라붙어 있길래 나는 허리를 감쌌고 회식 자리에선 몰랐지만 일어나서 보니 몸매가 더욱 좋더라고. 엉덩이가 거의 브라질리어처럼 큰 거야. 거기에 허리도 날씬하니 하긴 엉덩이가 커서 더욱 날씬해 보였을 것이고 회장도 마음에 들긴 했지. 하지만 회장을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생길라고. 회장은 모임에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았으니. 스타킹녀가 담배를 사러 가길래 나도 따라갔어. 그냥 오늘 하루는 스타킹녀 옆에 졸졸 따라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지. 같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껴안았지. 얘가 왜 이래? 키스 한번 하자, 누나. 당시에 나는 여자를 다룰 줄 잘 몰랐지만 보통은 키스까지 가면 거의 성공이나 마찬가지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키스를 요구했지. 하지만 누나는 철벽 방어. 왜 이래 징그럽게. 난 첫 만남에 키스 안 해. 오호, 그러셔. 오늘 먼 데까지 왔는데 꼭 널 먹어야겠다. 난 속으로 생각하고 들이댔지. 새벽 3시까지 놀았는데 결국엔 성공을 못했어. 나는 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돼. 결국엔 집으로 향했고 그날 이후 나는 스타킹녀와 톡을 주고받았어. 나는 스타킹 씨는 당신의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 부드러운 스타킹의 감촉에 얼마나 크게 요동쳤는지를 비유적으로 어필했고 그녀는 장난으로 웃으면서 받아쳤지만 날 차단하진 않았지. 그 당시엔 몰랐지만 그녀는 돌싱이었던 상태에 사랑하던 사람하고는 헤어진 상태라 외로웠나봐. 그 누나는 날 거부하지 않았기에 열심히 개인톡으로 말을 걸었지. 단톡방에서 회장이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나를 총무로 만들어줬고 나이도 젊고 그날 내가 했던 대처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모습이 좋았다나. 그래, 회원들 챙기긴 했지. 어떻게든 따먹어보려고. 여튼 나는 젊고 배려심 깊은 총무가 되었고 나름 회장하고도 따로 만나. 회장은 회장대로 스타킹녀는 스타킹녀대로 공략을 하고 있었지. 회장 편은 짧게 말하자면 키스 타이밍까지 왔는데 유부녀라 그런지 쉽게 못 건드리겠더라. 개인적으로 룰이 있지. 유부녀는 건들지 말자라는 주의라. 애인 하자는 얘기도 오갔는데 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회장은 진지하게 나한테 묻는 거야. 네가 내 애인이 되고 싶으면 내가 오라고 하면 언제든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저녁이 됐든 평일이 됐든. 여튼 회장은 별일 없었고 스타킹녀는 먹었어.
때는 첫 모임이 있은 후 3개월쯤 지난 날 평소처럼 톡도 하며 있던 중에 전화가 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혼자 집에 있는데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무서울 거 없다 위로해주고 술을 마신 것 같았지. 원래도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것 같았는데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도 보이는 여자. 술 취하면 헛것도 보이는가 봐. 사실은 그래서 공략하기 늦어진 것도 있거든. 대화를 하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 여자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튼 그날은 나도 꼴렸고 심심했고 하지만 시간은 9시가 넘었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 평일이었지.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 당시에 나는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 딱이었지. 차가 끊겨서 못 온다고 하는 걸 택시 타고 오라고 했고 택시비도 다 내가 낼 테니 오라고 했지. 고민을 하는 눈치지만 꼬셨고 결국엔 택시를 탄 거야. 저녁도 안 먹은 것 같아 족발을 시키고 소주를 사와 같이 먹다가 입술을 포개고 따먹었어. 당시 내 방은 7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가끔 옆집 소리가 화장실을 통해 났는데 아마 그날 옆집에서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 옆집엔 미안했지 솔직히. 본격적으로 우린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건 진짜 오징어 빨판 같은 느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했어.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바탕 즐긴 후에 그 누나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여줬지. 영화를 보는데 너무 슬프다며 우는 거야. 취해서 그런가 보다. 알코올 중독 분명하다.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뭐 하는 건 맛있으니까 울지 말라며 위로하고 또 했지. 여튼 그날 4번은 했어. 다음날 출근인데 새벽 5시까지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시간 계산해보니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하고 출근했지. 진짜 출근해서 일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 자기 전에 그 누나가 또 하자고 했는데 내가 겁이 나 그만하자고 했고. 그래서 그날은 총 4번 한 거였지. 더 할 뻔했고. 여튼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 여기저기 땡기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서 있기가 힘든 거야. 그날 퇴근을 해서 또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간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 그 일이 있은 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누나의 좀 이상한 행동이 걸려서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뭐랄까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자신을 TV에서 욕한다고 하고 자기도 자신이 신들린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섭기도 했거든. 근데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려고 했지. 그러한 증상이 발작과 관련이 있다 생각했고 알코올 중독과도 연관을 지었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를 멀리했고 하지만 한 번 먹으니 또 먹고 싶은 거야. 가끔씩 연락하다 보니 이제는 이상한 소리는 안 했지. 그러다가 누나의 생일이 돼. 이번엔 누나를 내가 찾아갔고 누나는 내가 찾아오니 너무 반가워서 일하다가 끝내고 나와 놀아줬고 우리 둘 다 노래를 좋아하니 노래방에 가 노래도 부르고 불닭발도 먹었는데 나는 진짜 매운 걸 못 먹어서 누나 혼자서 거의 먹었지. 그러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신나게 했고 누나 안에다가 해도 돼? 나 루프 끼웠으니까 해도 돼. 이 누나는 안에다가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에이? 뭔 소리냐고 했지. 나는 분명 그날 루프 낀 걸 확인하고 안에다가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건데 뭔 소리냐고. 나도 솔직히 치사한 놈이지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거든. 이 나이에 갑자기 애가 생겨 결혼이라니. 거기에 정신도 약간 이상한 돌싱이랑 결혼? 전화로 엄청 싸우고 꺼지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열도 받고 손도 떨려서 친구랑 만나서 한잔했지. 친구한테 좆됐다고 하고 얘기를 풀었어. 진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지옥 같았지. 며칠 후 누나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임신 아니란다. 진짜 이상한 년이긴 했지. 루프 껴도 임신은 할 수 있긴 하고 또 테스트도 임신으로 나와. 병원도 갔는데 아니라고 해. 여튼 알겠다고 했지. 이제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불쌍하긴 했어. 하지만 연락은 하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로 연락은 안 하고 지냈고. 루프가 피임 기구입니다. 여성 몸에 삽입해서 하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정이 악화가 돼. 급여도 잘 안 나오고 일거리도 없어. 매번 일찍 끝나고 매번 바빠서 토요일까지 풀 출근이었던 것이 이젠 일이 없어 토일 쉬게 되니 내 욕정을 풀 곳이 없는 거지.
손으로 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워낙에 여자가 안 받아주는 인생이니 다시 그 누나한테 연락을 했고 반가워서 연락을 받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자고 했지.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 선을 긋고 싶었지. 우리는 사귀는 거 아니다. 우린 그냥 파트너다 라고 했더니 알겠대. 나중에는 이 누나도 남자가 생겼더라고. 나이트에 갔다가 만나서 자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멍이 헐렁해져서 하려고 하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럴 때마다 누나는 미안해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고 나는 누나는 파트너일 뿐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지. 내가 나름 죄책감도 있었고 나를 만나고 있어서 좋은 남자를 놓치길 바라지는 않았거든. 그 남자는 평일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고 주말에는 자리를 피해줘. 그 남자가 나에 대해 알고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정황상 그 남자는 여친이 따로 있는 것 같았어. 여튼 주말에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었지. 누나는 날 남친처럼 생각해주고 자기를 여친처럼 대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난 딱 잘났지. 임신 얘기건도 있고 좀 정상적인 누나는 아니었기에 선을 그었던 거였지. 선을 긋고 만나니 이상한 소리는 거의 안 해서 좋았고 지금은 그녀와 연락이 되질 않아. 말다툼 후에 내가 수신 거부를 해버렸고 하루 지난 뒤에 수신 거부를 풀었는데 지금은 카톡도 안 트고 연락도 안 돼. 미안한 마음도 있지. 좀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다 지난 일인걸. 여튼 돌싱녀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을 맺어보도록 할게.